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죠, 그죠? 근데 이제 촬영을 하느라 오늘 사실 내가 마이크를 안 들고 왔어요. 마이크를 안 들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범위 내에서 내가 판서를 할 거예요. 그 목소리도 크지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당기든지 집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공부를 했죠, 그죠? 포테이토하고 스윗 포테이토 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했죠, 그죠? 거기까지 공부를 했다. 근데 이제 재배법은 공부를 다 했어, 그죠? 4대 작물이다, 또 6대 작물이다 하는 부분까지 다 끝났어. 7대 작물이죠, 이건. 자, 그러면 수학은 했는데 저장은 어떻게 할 거냐? 저장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감자 이렇게 했다. 수확했다. 수확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거죠, 그죠?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그죠? 스토리지해서 또는 다이렉트로 산지에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감자 고구마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수분이 많아요, 적어요? 수분이 평균 70에서 80% 이상이 돼. 이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수분이 많다는 것은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이 있죠? 뭐 섞는다. 좀 있어 보이는 말을 해야지. 학문을 하는데 어떤 문제? 부패 문제가 발생한다. 수분이 많으니까, 약하니까, 그죠? 수분이 많으면 잘 침투한다. 대신에 수분이 적은 건 어때요? 균들이 침투하기 힘들죠. 충도 마찬가지. 그래서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동일하게 일단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논에들에 이렇게 많이 지금 바닥에, 논바닥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그냥 가져가서 가만이나 아니면 저장고에, 저장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니까 잘 모르겠나?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감박스라든지 또는 감자, 고구마 이런 데 다 수확을 해요. 여기 이렇게 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담아서 그냥 좋은 냉장고에 그냥 저장을 하면은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그냥 저장해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지? 내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문제냐 하는 거지. 이걸 수확할 때 여러분들 호미로 또는 손으로 예쁘게 해서 상처 하나 없이 수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얘는 근본적으로 줄기를 달고 있죠, 그죠? 줄기를 달고 있다. 그럼 줄기하고 이 감자 같으면은 괴경이죠, 괴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줄기가 변해서 형성된 이 덩어리하고 분리를 해야 되잖아. 분리한다는 것은 딱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요렇게 있다가 이걸 자른다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상처가 발생한다, 상처. 고구마도 마찬가지. 요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줄기가 있다면 딱 자르면 여기 하얀 진액이 나와. 그 상처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낫에 비었다, 칼에 비었다 하면 뭐가 나요? 피가 나죠. 그럼 피가 좀 있으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닦지가 않죠. 그것처럼 하얀 진액이 나와서 여기에 막아준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보호예요. 균의 침입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소위 딱가리 않는다. 이걸 뭐라 한다 하면은 우리는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아무리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하면 큐리, 치료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치료를 한다. 근데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치료 과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치료 과정으로 봤을 때 과정은 똑같아. 그런데 수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수위가 왜 다르냐? 품종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 감자는 통상적으로 저장할 때는 좀 저온에서 저장을 합니다. 저온 저장을 하죠. 그러면 저온 저장 표현이 내가 잘못됐는데, 저장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수확하고 나면 10에서 15도씩 내외에서 치료를 한다. 큐링을 한다. 얼마 동안? 약 2주간, 투윅 2주간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럼 고구마는 어떤 온도에서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고온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30에서 35도씨 정도에서 약 4일, 3, 4일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감자는 한 2주간 해야 되고, 고구마는 한 3, 4일이면 큐링이 완성이 되더라. 딱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온도에 따라서, 그죠? 큐링 시간이 달라지더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춘다, 25에서 30도 하면은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한 5일에서 6일 정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탠다드, 표준화된 방법이에요. 그러면 요 이후에는 저장을 보통 우리가 10에서 15도씨에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풍이 잘 되고 하는 조건에서 저장을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큐링 할 때 가장 핵심은, 자, 온도는 아까 여기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에서 정확히 보면 15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10에서 15도씨 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수분이 중요해요. 상대 습도, 휴미디티라고 하죠. 이게 80% 정도 내려가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고구마는 지금 고온이죠. 고온 상태에서 3, 4일 만에 단시간에 큐링 치료를, 아무리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높아야 됩니다. 습도가 90%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습도가 90%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뿌려주면 되겠지. 어디에? 공중에. 공중에 뿌려야지. 그걸 고구마나 감자에 직접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humidity, relative humidity라고, 상대 습도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은, 그럼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이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온 습도계가 요즘 나오죠, 그죠? 온도도 체크되고 습도도 체크되는 게 있어. 온도계인데 그걸 벽면에 1.2m 높이에 딱 2개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물을 분무를 하는 거라, 쫙 분무를 하면은 어때요? 싹 보슬비가 아니고 안개처럼 싹 해서 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습도를 맞춰준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아무리 소위 큐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감자, 고구마 재배하는 거 수량이 얼마 나온다, 단위 면적당 수량하는 방법까지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죠, 그죠?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몇 번 얘기하니까, 자, 수량 계산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다 했다, 그죠? 그리고 재배법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근데 왜 감자가 4대 작물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감자가 4대 작물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1대 작물이 뭐죠? 옥수수. 2대 작물? 3대 작물? 4대 작물? 감자.
그럼 감자가 우리는 별로 감자 안 먹잖아. 그죠? 아이, 잘 안 먹잖아. 쪄서 조금 먹기도 하고, 안 그러면 소위 햄버거 가게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 튀겨 놓은 거 그거 일부 먹죠. 그죠? 그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좀 해야 되네. 가공에 관해서 여러분들 답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저온에서 감자를 저장을 하면요, 소위 냉장 4, 5도씨, 3, 4도씨에서 저장을 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전분이 당화가 돼. 당도는 높아, 달아, 맛있어. 그러면 이제 프렌치 프라이 튀김 같은 거 할 때는 전분의 형태가 그대로 있어 줘야 씹는 맛도 있고 그 고소한 맛이, 촉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당화되면, 당 함량이 많아지면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해버려요. 이걸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사과 있죠? 사과를 딱 반 잘라서 먹고 반 남겨 놓으면 저녁에 가면 어때요? 색깔이 새카맣죠? 갈변하죠? 그게 당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감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컬러를 띄어야 됩니까? 말 그대로 화이트죠, 그죠? 흰색이어야 됩니다. 흰색. 흰색이 또는 약간 옐로우에 가까운, 그죠? 화이트시, 요 정도인데, 이게 갈변, 흑변 해버리면 이건 시각적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 5도씨, 3, 4도씨 냉장 보관하지 말고 12에서 12도, 13도 요 부분에서 보관을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4, 5도씨 보관하는 것보다 10도씨 약간 위에서 보관을 해버리면 어때요? 보관할 때 비용이, 전력 낭비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굳이 4, 5도씨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냉장고나 저온 저장 한다고 했는데 사기 나는 경우가 있죠. 사기. 그럼 사기 나서 이렇게 살짝 먹어보니까 혀가 아리죠. 아리 맛이 나잖아. 그 왜 그럴까요? 응?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 통상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동물도 그렇고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솔라닌이라는 독성을 갖고 있는 애인데, 그 솔라닌이 아주 독성을 많이 띈다는 거죠. 그럼 싹이 날 때, 소위 발화를 할 때 얘가 많이 합성이 돼요. 이 말은 감자 자체로 보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죠. 싹이 나는데 얘 고란이라든지 또 뭡니까? 다른 애들이 새라든지 와서 쪼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독성을 다 몸에 품고 있는 거예요. 발화할 때. 또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쏠감. 쏠감이 뭐죠? 수수죠, 그죠? 수수가 발화할 때 보면 어린 싹에서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메밀 있죠. 아까 버킷, 이 버킷 메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메밀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뭐예요? 루틴이라고 했죠, 그죠? 혈압을 내려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루틴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품종적으로 썬메밀이라고 있어요. 썬메밀 같은 경우에는 루틴 함량이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품종에 비해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5, 60배 많아요. 근데 이 얘가 발화할 때, 싹이 날 때 보면은 폭발적으로 루틴 함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껍질 있잖아요. 껍질은 얘들 다른 새라든지 이런 애들이 못 먹게끔 자체적으로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 싹이 날 때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루틴이라는 성분이 혈압도 강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니까 메밀을 많이 먹으면 좋겠다 해서 메밀국수를 많이 먹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 수 있나요? 메밀은 프로테인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12에서 15% 정도 돼요. 콩은 40%지만 이렇게 높다는 거.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문제 되겠죠,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메밀국수집에, 냉면집에 가더라도 이 메밀 함량은 몇 프로 이내다? 다 10% 이내입니다. 춘천 막국수 정도 가면은 한 40%, 35% 되고요. 어떤 데는 50% 정도 되지만 막국수 아닌 일반 냉면은 거의 밀가루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메밀국수 하더라도 메밀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3%만 되면은 메밀국수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루틴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고혈압 환자 많죠? 당뇨 환자 많죠? 혈관 약한 사람들 많죠? 이걸 어디에 활용할래요, 여러분들? 혈압 강화제로 쓰면 되잖아, 약으로. 그죠? 그 다음에 혈관이 약한 분들, 이거 드시게 하면 되지. 메밀을, 특히 썬 메밀을 구입해서 싹을 틔워서 콩나물처럼 그렇게 드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바라, 이거는 싹을 틔운다 하는 것은 바라지, 그죠? 다른 말로 바라인데 영어로 쓰면 저미네이션입니다, 그죠? 점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 유전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미네이션 한다는 것은 이것이 촉이 나온다, 발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미네이션, 발화 과정에서 유용물질들이, 아까는 어땠어요? 사탕수수라든지 감자 같은 애들은 독성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독성물질 여러분 아주 주의해야 돼요. 감자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솔라닌 정도는. 근데 수수에는 어떤 물질이 형성, 시안이라고 들어봤나요? 시안 화합물? 청산가루. 청산가루 하면 알죠? 모르나? 하여튼 청산가루가 가장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 솔감에서, 수수에서, 발알. 어쨌든 이런 작물적인 특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보리를 영어로 발리라고 하죠. 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보리가 있죠, 그죠? 있으면 싹을 딱 틔워. 싹을 틔우면 여기에서 당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새싹 보리를 가지고 뭘 한다? 당뇨 환자들 약재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410년 전에 쓰여진 한의서 허준 선생님의 뭐죠? 네? 동의보감 책자에 보면은, 또 허준 선생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인간에게 발생하는 병 중에서, 그죠? 산에 들어있는 약초와 그리고 음식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바깥에 산에들의 여기 바깥에 나가면 전부 약초예요. 약초. 전부 메디시널 크랍이 전부 약초예요. 그 여러분들 약초가 뭔지 잘 모르잖아. 효능도 잘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밟고 다니고 뭐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배워서 버리긴 한다. 근데 공부를 좀 해보면은, 야, 이게 약초인데 무엇이 좋은데 무엇이 좋은데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 30m 가는데 2시간을 이렇게 살피며 간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있든지 말든지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 특히 노벨상 수상자 정도 또는 후보자 정도 되면은 강의 노트가 없죠. 뭐 합니까? 타이틀 하나만 탁 드러나고, 오늘은 저미네이션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그런 분들 한번 강의하면
보통 강의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기본 1,000만 원. 1시간 강의하면. 그런데 올 시간이 없어. 강의할 시간이. 바빴어. 그죠?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발화라는 얘기를 넣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보면 또 들어갑니다. 큰 그림을 여러분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세포 셀만 공부하고 진입만 하고 이 안에서 세포 속에 마이토콘드리아 하나만 보고 계속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가 큰 걸 놓친다요.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를 정확히 깨뚫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냥 가지를 막 칩니다. 가지 친 데서 또 가지 치고 이렇게 지금 학습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콩 같은 경우, 땅콩이 영어로 뭐죠? 응? 피넛이죠. 그게 내가 하나 우스갯소리 하면 옛날에 내 대학 다닐 때 영자신문 기자가 미국에 갔는데 땅콩 사러 갔는데 땅콩이 생각이 안 나더래.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 피넛이 생각이 안 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니 저문이 한참 있다가 피넛 카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어 단어 요즘은 뭐예요? 뭐 탁탁 누르면 다 나오잖아. 그죠? 뭐 한글 우리말로 탁 하면은 그 뭡니까? 라오스, 뭐 베트남,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싹 다 나오죠. 그죠? 그 정도 시대가 변했지. 근데 내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내가 AI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10년 길게는 20년 안에 의학에 관련된 학과들이 거의가 힘들 거예요. 왜? 선생님보다도 누가 더 잘합니까? 챗봇이 다 해버리. AI가 다 해버려요. 그럼 선생님 할 게 없어. 그 선생님 우리 특히 경상도가 발음이 안 되는 경상도 교수님들은 발음도 쌀도 라이스가 발음이 안 돼. 라이스 자꾸 이러면은 어때요? 아무도 안 듣겠죠, 그죠? 곧 지금 현재 곧 뭐 미래가 아니고 right now 지금 닥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봇이 해주는 발음이 더 정확한데 괜히 선생님 뭐 발음도 안 좋은 영어 왜 들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I 시대에 어떻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내 미래에 남은 10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향방도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폭넓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쌓아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화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보리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유용물질이 많이 생성이 돼서 혈당 강화에 좋다 했죠, 그죠? 근데 땅콩 있잖아, 땅콩. 피넛, 어디가 요 PEANUT입니다. 피넛 같은 경우에도 발화를 시키면 얘가 유용 성분들이 필수 아미노산부터 그게 변치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유용 성분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건조시켜서 포장을 해서 시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판매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수출한다는 얘기죠. 콩 있죠, 여러분. 콩. 그죠? 콩도 그냥 먹는 것보다 발화를 시키죠, 그죠? 그게 뭐죠? 콩나물이지. 아구찜이라든지 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콩나물이잖아, 그죠? 안 그러면 숙주나물이 또 들어가는 데도 있죠. 콩나물 좋아하는 부류, 숙주나물 좋아하는 부류가 좀 있어요. 오블로가 조금 있긴 한데 콩나물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 근데 숙주나물은 싫어하는 사람이 좀 적어. 오블로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숙주나물을 좀 잘 쓰기도 해요. 그건 뭐 마케팅 방법이고 요리 방법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발화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작물학 시간에
다양한 작물을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지금 범위를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만 딱 주어져서 했다가는 여러분들 한계가 너무 이게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내가 아주 폭발적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줄게요. 이번에 저기 운동장에서 개최된 24년도 진주 농식품 국제 박람회 다녀온 학생 손들어. 3명밖에 안 돼. 네. 내가 가라고 얘기했을 건데 나는 지난번에 착각을 내가 10월 달을 얘기를 했었는데 10월이 아니고 11월입니다. 10월 11일이 원래는 농민의 날이에요. 11. 여러분들은 더블 11 빼빼로 데이인가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우리 이제 농업인들은 농민의 날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이제 김인식 농촌진흥청장님이 이제 비서관을 계실 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제 농식품 국제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했는데 나도 정신없이 막 일하다가 다니다가 보니까 어제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내가 보여줄게. 우리 학생이 한두 명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동영상을 보도록 합니다.